2020 도쿄 올림픽 특집 스포츠. 올림픽이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박태훈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 특집 스포츠. 네, 오늘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유도 중량급 간판 조구암 선수가 도쿄올림픽 100kg급 결승에서 연장 혈투 끝에 일본의 울프 아론에게 한판패를 당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편 여자 유도 대표팀의 윤현진은 여자 78kg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아귀아르에기 위누르기 한판으로 져 최종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선수로는 65년 만에 올림픽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전에 진출한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가 100m 결승에서 47초 82로 터치패드를 찍으며 5위를 기록했습니다. 황선우의 옆 레인에서 출발한 미국의 드레셀이 47초 02의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양궁 개인전에서 한국 여자양궁 대표팀의 안산이 브라질의 두산투스를 7대1로 이기고 16강에 올랐습니다. 안산은 내일 오전 일본으로 귀화한 한국 이름 엄혜련의 하야카와 렌과 16강에서 맞붙습니다. 한편 남자 개인전에서는 오진혁이 인도의 아타누 다스와 슛 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5대6 간발의 차이로 져서 32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로써 남자부는 김우진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 일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시우가 3언더파로 공동 12위에 이름을 올렸고 임성재는 1언더파로 공동 31위에 자리했습니다. 1위는 세계 랭킹 161위로 PGA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서만 1승이 있는 슈트라카가 8언더파로 깜짝 선두로 나섰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준결승에서 한국의 김정환이 넘어진 모습을 따라해 조롱 논란이 일었던 독일 막스 하르퉁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막스 하르퉁은 SNS에서 김정환을 태그하며 조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김정환이 터치 후 넘어졌다는 걸 심판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며 멋진 경기를 치르고 올림픽 챔피언이 된 것을 축하한다고 전했습니다. 올림픽 축구 와일드카드 후보로 거론됐던 토트넘의 손흥민이 프리시즌 매치에서 2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펼치며 펄펄 날았습니다. 손흥민은 3부 리그 MK 돈스와 프리시즌 매치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후반 32분 교체될 때까지 77분을 뛰면서 한 골, 1개 도움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득점포와 도움에 힘입어 3대1로 승리하며 프리시즌 매치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KBS 라디오 2020 도쿄올림픽 특별 생방송 다시 우리 중국 들기 힘 대학에서 14점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첫 금메달의 주인공 바로 자랑스러운 20년 만에 남자 농구에서 금메달 따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K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0 도쿄 올림픽 특집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의 값진 땀을 응원합니다. 네, 여기는 2020 도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도쿄 현장입니다. 저는 지금 IBC 국제방송센터에 나와 있고요. 제 옆에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KBS 축구 해설을 맡은 조원희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별 말씀을요. 괜찮습니다. 축구 해설은 이번에 처음 도전하시는 건데요. 네네네. 어떻게 도전하시게 됐나요? 도전이요. KBS에서 하라니까 해야죠. 저한테 좋은 기회였고, 선수로서 뛰기만 하고 준비만 열심히 해서 경기장에 나가는 것만 해봤지, 그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뛰고 있는 그런 선수들에 대한 것들을 말로써 풀어본 적은 또 없다 보니까 또
재밌을 것 같고 또 하지 못했던 건 처음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고 두렵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워낙 확실히 KBS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래도 재밌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온두라스전까지 우리 대표팀의 3차례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요. 그간의 경기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우선 첫 경기는 항상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학범 감독이 조별 예선에 국제대회 조별 예선 항상 힘들어 보이셨고요. 1패가 없었으면 항상 뭔가 아쉬울 것 같은 그런 루틴 아닌 루틴을 가지고 가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징크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좋은 징크스 있을 거라고 좀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근데 첫 경기 뉴질랜드전에서에 대한 상대가 많이 내려선 수비 뭐 1대1로 붙으면 충분히 능력이 있는 우리 대표팀이지만 상대가 조직적으로 뭔가 많은 숫자를 동원해서 수비를 많이 하고 있을 때에 대한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 대표팀이 특히 김학범 감독, 김학범호가 준비를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2차전, 3차전에는 그런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전방 압박을 통해서 또 미드필드의 숫자를 한 명 더 두면서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였던 게 전반 초반에 골도 빨리 터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 루트가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에 발빠른 이동준과 엄원상을 통해서 또 3차전 온두라스전에서는 또 이동준의 또 그 공간 침투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활발하게 또 좋은 찬스를 가져오면서 또 황의조의 또 첫 번째 또 페널티킥까지 얻어낸 그런 장면들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확실히 첫 경기에 대한 아픔을 또 부족하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루마니아전과 온두라스전에서 확실하게 전방서부터 상대를 제압했던 게 이번 두 경기 그래도 또 10골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번 조별 예선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가장 잘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대표팀이 B조 1위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멕시코와의 8강전이 펼쳐질 텐데요. 경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경기 뭐 지금 계속 좀 오전부터 지금까지 좀 보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멕시코한테는 지금 뭐 특히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에서는 또 좋은 또 징크스가 있죠. 단 1패도 없고 한 번도 뭐 역대 전적에서 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또 리우에서 또 멕시코전에서 또 골을 또 넣었던 경험이 있는 또 권창훈 선수까지 또 같이 또 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히 상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상대보다는 충분한 공격적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최전방 공격수부터 최후방 수비수까지에 대한 그 공수 밸런스나 특히 미드필드에서 상대가 공격으로 침투하는 1대1 능력들 또 드리블 돌파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로 1대1로 마크를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협력 수비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좀 상대를 압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그런 것들을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굳이 김학범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 또 선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경기를 확실하게 준비를 잘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임한다면 분명히 좀 승리를 해낼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우리 대표팀 모든 선수들 물론 응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더 해설위원께서 응원하고 있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두 선수가 있는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정말 꼭 잘해줬으면 했던 선수가 한 명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선수가 정말 잘해주는 선수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잘해줬으면 하는 선수는 권창훈 선수였고요. 아무래도 이건 좀 사심이 담긴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어릴 때부터 권창훈 선수가 해왔던 것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선수에 대한 뭐 성격과 모든 특히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것들 오로지 축구만밖에 모르고 축구에서 90분 동안 뛰기 위해서 누구나 다 준비를 많이 하지만 누구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하는 선수가 권창훈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리우에 대한 아픔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이번 대회에서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권창훈 선수가 좀 개인적인 바람에서는 좋은 활약 또 많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또
생각지 못한 선수가 좀 더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왼쪽 측면 수비를 봐주고 있는 지금 강윤성 선수예요. 이 선수가 또 1차전에 또 선발로서 나오면서도 또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2차전에서 또 저는 거의 뭐 공수를 오가면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뛰어주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선수들이 저희 팀에,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는 않고 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또 많은 국민들이나 또 우리 주위에 언론이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 못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또 마지막에 또 루마니아전 4번째 골로 또 어시스트하면서 또 좋은 또 경기력까지 보여줬던 강윤성 선수가 저는 이번 대회에서 지금 조별 예선 3경기를 통해서 이 선수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응원할 거고 더 기대해 볼 거고 충분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더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020 도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 도쿄에서 김우강 PD였습니다. No problem. 네,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는 조합이죠. 이 작가와 김 기자. 네, 스포츠 저희 프로그램의 이유미 작가 그리고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올림픽 기간에만 볼 수 있다는 조합이라 조금 벌써부터 아쉽습니다. 저는. 네, 뭐 청취자들이 원한다면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이 작가님 지난주에 방송 들어봤더니 작가 하기에는 목소리가 워낙 베테랑이시잖아요. 너무 방송인 목소리여서 네. 저는 감사합니다. 거의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은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때 막 우리가 메달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신은 없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타임라인에서 이제 아나운서께서 전해주신 대로 유도 메달 결정전들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네. 메달이 나오는 경기는 없는데 야구 첫 경기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회 말 이제 우리나라 공격이 막 끝났는데 이스라엘과 지금 경기를 하고 있죠. 2대2로 현재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발 투수로 올라온 이 원태인 선수가 1회와 2회 참 잘 던졌거든요. 맞아요. 삼진 5개를 네. 잡으면서 호투를 했는데 3회에 이 상대의 에이스 이제 선수죠. 이언 킨슬러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먼저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4회 말에 2사 1루 상황에서 우리 대표팀의 오지환 선수 사실 평가전 때 좀 부상이 있어가지고 이번 올림픽에 좀 부상 투혼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동점 5월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현재 5회 말 현재 이제 6회 초 넘어가는 상황 현재 2대2로 맞서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도는 제가 우리 조구환 선수 나온다고 그래서 찬찬히 봤습니다. 네. 근데 정말 상대 일본 선수가 울프 아론 선수.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제 연장 때 뭔가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한판 패를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조구함 대 울프 아론의 경기가 사실 이번 대회 유도 경기 중 가장 명승부였다고 감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안 네. 보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보기를 해서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4분의 경기 시간을 지나서 연장 5분 30초를 갔으니까 9분 30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kg 정도의 두 선수가 10여 분 동안 경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더 체력이 남아있느냐의 싸움이었는데 결국 조구함 선수가 조금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조구함 선수 정말 최선을 다했고 명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한국 유도가 5년 전 리우에서도 노골드로 대회를 마감했기 때문에 조구함 선수에게 더 기대를 걸었었거든요. 만약에 조구함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면 다시 또 노골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값진 은메달 땄지만 이 노골드의 한을 풀지는 못하고 대회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체전이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전 종목 석권을 노렸던 물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일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단체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도 노골드로 귀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단축된 4분간의 경기 시간, 골든스코어에 대한 대비까지 이번 올림픽에서의 경기력을 우리 대표팀이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앞으로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리오 올림픽 때도 우리가 노골드로 끝났고 이번에도 아직 다단체전이 남아있긴 네. 합니다만은 이런 어떤 계기를 잘 또 반면교사 삼아서 또 계속해서 또 좋은 선수들이 유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3년 뒤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 기대해 봅니다. 네. 사실 야구 상황을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겠는 게 지금 이제 6회잖아요. 네. 2대2 동점이라는 건 사실 이스라엘 야구가 사실 그렇게 막 유명한 야구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국 리그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막 활성화됐나요? 그러니까 따로 그런 어떤 활성화됐다기보다는 네. 뭐 메이저리그나 이제 마이너리그, 그러니까 미국 무대에서 이제 활동하는 선수들 위주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대표팀 구성을 보면 2017년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꽤 상당한 이 숫자의 선수들이 나왔거든요. 또 그 중에서도 뭐 이언 킨슬러 오늘 이제 홈런을 쳤던 이 선수는 이 메이저리그에서만 통산 1999안타, 그러니까 2000안타에 딱 안타 한 개 모자란 그런 기록을 낸 아주 스타 플레이어예요. 올스타 경력도 있죠. 그렇죠. 네. 올스타전에도 4번 나갔고요. 또 월드시리즈 우승 경험도 있는 그런 선수도 이렇게 포진해 있는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입니다. 이스라엘 출신 메이저리그가 꽤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빅리그 출신들도 많고 오.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이번에 상당수 포함이 됐습니다. 그럼 절대 약체가 아니네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우리가 2017년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1라운드에서 졌던 적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진 적이 있어요. 1대2로 그때 네. 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대진 방식이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 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토너먼트 방식과 많이 다르거든요. 네. 달라요? 맞아요. 어떻게 네. 다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조금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1위 팀이면은 조금 유리해집니다. 그렇지만 3위 팀도 금메달을, 그러니까 조별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3위 팀도 금메달을 나중에 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은 패자부활전이라는 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네, 좀 발음하기도 참 힘든데 네. 이런 방식으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조 1위로 이제 조별 예선을 통과하면은 추가로 2경기만 치르고서 또 이 결승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조 1위가 B조 1위랑 경기를 하게 돼 있고 A조 2위가 B조 2위랑 경기를 하게 돼 있고 3위가 3위끼리 경기를 해서 떨어진 팀들이 다시 패자부활전을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 3위끼리 경쟁을 해서 거기서 이기면은 그 다음에 또 네.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복잡하네요. 네, 상당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그만큼 아주 변수가 많고요. 네. 김 기자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림으로 보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네. 라디오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 무슨 말 네, 이럴 수 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김경문호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 조별리그 1위로 통과하는 것. 네. 일단 그거부터 보고 그 다음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스라엘전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했던 연습 경기에서 타선이 좀처럼 터지질 않아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하고 있어요. 물론 네. 강민호 안타, 오지환 홈런 때문에 2대2가 됐지만 우리가 먼저 선취점을 내준 상태였었거든요. 지금도 지금도 원아웃 네. 상황에서 안타를 안타를 맞았습니다.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마운드를 타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해 주냐가 관건인데 이럴 때 좀 해결사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강백호 선수가 연습 경기 때도 해결사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강백호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어제 축구 이강인 선수가 골 세러머니로 야구 스윙하는 세러머니를 했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강백호 선수와 친분이 있는데 서로 그렇게 응원하자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오늘 좀 홈런 치고 이강인 선수랑 또 세러머니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야, 그것도 네, 볼만하겠네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강백호 선수 이제 순서가 나오면은 또 열심히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수영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저희가 막 이제 응원을 했고 오늘 딱 제가 봤는데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참 잘했어요. 네. 그럼요. 네, 마지막까지 참 예. 여경을 펼쳤고요. 오늘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아시아 선수로는 69년 만에 결승에 올라갔고 또 최고 성적인 5위까지 올라섰습니다. 47초 맞아요. 아쉽지 않- 82의 네. 기록이었고 정정하겠습니다. 아쉽지 네. 않았습니다. 네. 1952년 정말 1952년에 잘했습니다. 네. 헬싱키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던 이 일본의 스즈키 히로시 이후에 아주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요. 이게 69년 만에 최고 성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단거리가 아시아 선수에게는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게 어찌 이제 보면. 육상이랑 마찬가지 네,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경기 보시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도저히 황선우 선수가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체격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종목들이 선수들의 체격과 힘이 더 좋다고는 하지만 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그걸 황선우 선수가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후 파리올림픽에서는 그런 웨이트를 많이 해서 체격을 좀 불리는 그런 소위 작업들도. 이제 벌크업.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드레셀 선수랑 비교하니까 맞습니다. 옆에 있는데 이 어깨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네. 가슴 근육도 엄청 크고. 그러니까 네. 단거리 선수들은 좀 근육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좀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과거에 이제 마이클 펠프스의 그런 모습도 보면은 폭발적으로 힘을 그렇죠. 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힘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 황선우 선수는 그게 좀 부족해 보이는.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앞으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박태환 선수랑 좀 비교를 해보면 박태환 선수가 처음 나갔던 올림픽 때 아테네 올림픽이었나요? 그랬죠. 그때 부정 출발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실격을 맞아요. 당했죠. 네, 그때 이제 부정 출발해서 실격을 당하고 결국은 어떤 레이스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첫 올림픽을 끝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올림픽을 반면교사 삼아서 4년 뒤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에서 아주 금메달을 멋지게 따냈고요. 황선우 선수는 사실 작년 말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혜성처럼 등장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첫 올림픽에 나와서 아주 대단한 그런 경기력을 펼쳐 보였거든요. 오늘 그 이제 현지에서 나온 그 소식을 제가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해 보니까 준결승 끝나고 나서 이 칼렙 드레셀이 이제 황선우 선수가 이제 한국 취재진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지나가면서 내가 황선우의 현재 나이대, 그러니까 18살 나이 때 황선우보다 기록이 별로 못했다. 황선우가 그만큼 잘했다라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치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드레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수영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드레셀이 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올렸을 정도로 그 정도였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분명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황선우 선수가 보여준 그런 모습이 전 세계에 각인을 시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남은 일정이 지금 자유형 50m 지금 하나가 남아 있는데 남은 경기 또 잘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방금 야구 상황이요. 지금 이스라엘 선수들이 막 기뻐하는 걸 보니 큰 거 한 방을 맞은 것 같습니다. 네. 투런 홈런을 활용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네. 그래서 지금 4대2로 6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원태인 있습니다. 선수가 투런 홈런을 맞았고 지금 최원준 선수가 최원준 네, 또 투런 6회 홈런을 지금 또 맞았고. 홈런을 맞았습니다. 이야, 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고영태 선수 빼놓고는 지금 아마 다 대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1차전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원태인은 던졌고 최원준까지 던졌으면 고영태 선수가 이제 미국전 선발로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김경문 감독이 선수 교체에 대한 생각을 그 투수 교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6회 초 상황이고 투아웃까지 잡은 이후에 투런 홈런을 허용하면서 지금 4대2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뭐 야구는 9회 말 그럼요. 투아웃까지 그렇죠. 하니까요. 아직 네. 공격권이 4차례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요. 저 TV에서 김연경 선수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하던데요. 도미니카 공화국 예. 경기를 했는데 5세트 풀세트 접전을 했거든요. 정말 재밌게 봤어요. 네. 경기를. 예, 3대2로 이겼고요. 우리가 케냐에 이어서 이제 2연승, 2승 1패가 됐기 때문에 A조 상위 4팀에 들어가는 8강행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고 KBS 중계를 봤는데 한유미 해설위원이 나중에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울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감격스럽다고 예. 하면서 그리고 김연경 선수가 이제 고생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한유미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정말 그 예선 경기, 조별리그 경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짜릿한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이유미가 본 한유미였습니다. 또 한유미 해설위원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출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이 올림픽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본인이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다음이 한일전이죠. 다음 경기가. 그렇죠. 네, 네. 주말 토요일에 있을 이 한일전이 지금 또 여자 배구에서 있습니다. 워낙 또 김연경 선수가 2012년 런던 올림픽 그때 동메달 결정전이었죠. 그때 우리가 일본한테 패해서 메달을 못 땄거든요. 그때에 대한 좀 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적지이긴 합니다만은 조별리그에서 아주 또 기분 좋은 승리 가져다 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한일전 이기면 8강은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어서 무척 중요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경기들이 특히 뭐 구기 종목도 무관중이잖아요. 네. 이게 독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한일전은 득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일본 관중들의 이 함성 소리에 묻혀서
서로 간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배구 같은 경우에 한일전을 하면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또 관중 일반적인 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만의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여자 배구나 뭐 이런 다른 그런 실내 종목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비슷한 사례로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여자 핸드볼이었죠.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아주 또 기분 좋은 27대 24, 3점 차 승리를 거뒀는데요. 사실 일본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서 참 뭐 외국인 감독에다가 참 많은 그 전력 보강을 하면서 또 특히나 이제 한국전을 이제 상대로 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주 초반에 이 노르웨이, 뭐 네덜란드 이런 강팀을 상대로 해서 조금 아쉬운 경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일본과의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두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여자 핸드볼 상황은 어때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가 노르웨이한테 27대 39 그리고 네덜란드한테 36대 43. 근데 이 두 팀이 굉장히 지금 세계 여자 최강이죠. 핸드볼에서 최강으로 네. 꼽히는 세계 팀들이죠. 네. 네덜란드는 또 최근에 세계선수권 또 우승을 했던 팀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또 일본전을 이렇게 이겼고 앞으로 남은 경기가 앙골라전, 몬테네그로전이거든요. 이 두 경기 중에서 지금 봤을 땐 최소 한 1승 1무 이상. 네, 앙골라전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은 충분히 8강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8강도 대진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내면서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경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조 몇 위인가요? 현재 조 5위에 아직은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골 득실차에 의해서 일본에 지금 조금 밀려 있어서 현재 A조 5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조 4위까지 일단 8강에 올라가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자 농구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뭐 세계 랭킹 3위 스페인한테 한 넉 점 차로 졌으니까 캐나다한테 좀 해볼만 하겠다 했는데 좀 크게 졌어요. 역시 높이에서 좀 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74대 53으로 대패를 당했는데 박지수 선수가 15득점 했고 김단비, 강희세 11득점씩 했는데 이 높이의 열세를 좀 극복하지 못하면서 좀 아쉽게 됐지만 근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상대로 좀 선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반전까지는 큰 차이가 안 났어요. 맞아요. 넉 점, 5점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이 정말 즐겁게 경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주원 감독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도 선수들에게 좀 자신감을 좀 안겨줄 수 있는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연습도 많이 할 수가 없고 경기력 면에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전력에서 떨어지지만 그 부분을 좀 얻어오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좀 성공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일에 우리가 세계 랭킹 8위 세르비아와 3차전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어떤 결과를 떠나서 네. 지금까지 우리 선수들 참 잘하고 있습니다. 박지수 선수 계속 더블 하고 있고요. 강희슬 선수도 이 뭐 스테파니슬 뭐 이런 어떤 이 별명도 이제 네. 별명답게 참 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제가 이 여자 농구 대표팀이 좀 더 이 세르비아와 대등한 경기를 펼쳐야 한다고 이제 좀 꼽는다면은 오늘 경기에서 3점슛 성공률이 19%밖에 좀 되지 않았어요. 3점슛이 안 좋아. 우리의 강점이 외곽슛인데 그게 조금 더 이제 좀 발휘가 돼서 마지막 경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구를 좀 잠깐 더 짚어주시죠. 네. 이 첫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만만찮아요 이스라엘이요. 아니 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첫 경기는 늘 좀 힘들게 가는지 좀 아쉬운 마음이 너무 듭니다. 네, 어쨌든 다른 지금 구기 종목들도 좀 이렇게 독특하게 또 네. 우리가 1차전에서 모두 좀 아쉬운 결과를 냈던 그렇거든요. 것 같아요. 네. 이번 지금 아직도 여전히 4대 2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는데 좀 반전의 키를 좀 누군가가 해결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타선이 살아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 타선이 조금 그 오지환 선수 홈런 이외에는 특별히 좀 터지질 않고 있어서 지금 3, 4, 5번이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안타 7개를 치고 있는데 이 3, 4, 5번 중심 타선이 조금 더 터져줘야 할 것 같네요. 네, 이 이야기 끝으로 이 작가와 김 기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포츠의 이유미 작가, 일간스포츠의 김재한 기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올림픽 소식 다양하게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뵙죠. 박태원의 스포츠.